이화영 부지사 부인 백정아 씨와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는데 작년 7월에 이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작년 7월 25일인가 법정에서 부인께서 외칩니다. 이화영 정신 차려! 자, 그 사연을 지금 짚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오로지 우리 사모님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시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7개월째입니까? 7개월이요, 1년. 네. 구속이 세 번째 연장됐죠. 네. 네. 몸과 마음 다지셨죠? 다시 일어났어요. 또. 다시 일어났어요? 네. 자, 작년 7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들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쌍방울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카와 차량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개인 뇌물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에 있다가 송환될 즈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돌변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도 처음 입국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재명을 본 적도 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본 적 없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네. 지사는. 그런데 얼굴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정치인을 위해서 100억을 줬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 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사안 자체도. 모르니까 당연히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회도 넣어주고 술도 넣어주고 쌍방울 김 회장하고 같은 방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유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검사도 회유했다고 하고 담당 변호사도 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관 변호사도 회유했다는 얘기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이 겪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하는데 자, 그 담당 변호사가 그 회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했었어요. 공소장 그 분량도 20만 페이지고,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재명만 불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이재명이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어차피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또 이재명 이런 어차피 얘기도, 간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형량 갖고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기업한테 돈을 받았다? 법카를 썼다 하면은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면은 5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걸은 거는 대북 사업의 대가로 법카를 썼기 때문에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그러면은 저는 털썩 주저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죠. 그러면 사모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정치자금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재명이가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랑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종범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솔깃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그렇지. 남편이 10년이냐 아니면 나오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5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집행유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낼래 아니면 곧 나올래 이거잖아요. 네.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얄팍하지만 제 변호사비도 안 들어도 되고 나오면 그렇지. 그분은 또 통고보수도 받으실 거고 그렇지, 뭐 여러 그렇지. 가지에 서로 이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압수수색 안 당하셨어요? 전 3번 당했어요. 압수수색 안 당해보셨죠? 저도 보면은 아침 8시 반에 띵동해요. 그래서 누구지? 했어요. 검찰에서 왔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돼요.
변호사 올 때까지 문 못 열어준다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재판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가 이제 1월인가 그래가지고 춥대요, 이 사람들이. 4명이 왔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쉬면 안 되네, 변호사 올 때까지.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문 열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오자마자 딱 핸드폰부터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풀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못 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저희가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2번 뺏겼어요,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으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핸드폰 뺐고 핸드백을 다 뒤집어서 엎더라고요. 방에 가서 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더라고요. 뭐가 있나. 안방에 이제 저희 남편이 안에서 편지 쓴 게 있었거든요. 편지도 몇 개 가져가고 하여튼 난리 버거지를 부렸어요. 압수수색을 3번 당했고 네. 아드님은 2번을 조사를 받았고 어. 그 회유하는 과정에 동시에 벌어진 것이고 변호사도 와가지고 보고했다고만 해라 이재명에게. 그렇죠. 그리고 보고했다고 해도 이재명한테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런 말 됐다면서요. 그렇죠. 저를 안심시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런 게 학교에서 관행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교수한테 전화해서 얘 왜 졸업도 안 했는데 취업시켰다고 그래서 졸업이 취소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와 진짜 정말 속상해요. 졸업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도 괴롭히고 압수수색도 하고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보고했다고만 하면 다 잘 해결된다. 그게 이재명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회유를 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이제 일이 있었죠. 새벽에 제2의 유동규, 이화영하고 대문짝 맞게 나온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했더니 내일 재판에 가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거를 동의만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먼저 났어요. 네, 기사가 났어요. 제2의 유동규, 네,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제. 네. 그런 보도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뛰어갔지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뛰어갔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왜 제2의 유동규냐고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화영이가 다 얘기를 했대요. 다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사모님도 인정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불이 푹 꺼져 있는데 이분이 저쪽으로 가서 전화를 하는데 하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사모님 이제 다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누구랑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랑 얘기가 다 됐대요. 담당 검사예요? 담당 검사. 담당 검사가 무슨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렇게 내일 재판에서 얘기할 것이고 이화영이는 이제 형량도 낮아질 거고 법카 쓴 것도 잘 얘기할 것이다. 사모님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끌어들이더라고요. 사모님도 그 뜻을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양반 주장으로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그럼 그만두세요 이랬어요. 나는 잠깐만요. 이게 제일 놀라운 대목이에요. 지금 말을 주르륵 높낮이 없이 하셔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 회유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모님은 그 이유는 몰라요. 기사가 난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할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변호사한테 연락했죠. 만났어. 변호사가 다 끝났다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말했다.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검사한테 전화한 거야. 사모님도 다 수긍했다. 그렇죠. 이런 전화를 하고 나서 돌아왔어. 변호사는 성공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도 진술을 그렇게 했고 부인도 동의를 얻어내서 다 마무리가 됐다 생각하고 검사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 가족이 그러면 곧 나올 수 있나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당신 해고야.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해고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당신 해고야. 저는 이 판단이 모든 걸 다 뒤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것 때문에 산 거야 진짜로. 근데 이분이 이화영이가 되게 힘들다.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은 사모님
죽을 수도 있어요. 딱 그랬어요. 이하영 무지사가 어. 힘들어서 감옥 안에 죽을 수도 있다. 먼 일 날 수도 있다 협박이지, 그랬어요. 협박.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 앞에서 전화만 안 했어도 제가 안 그랬어요. 검사하고 입을 맞춘 거구나,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크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그만두세요 이랬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네네. 가족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형량을 감경해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 남편 지금 나갈래? 아니면 10년 이상 형을 받을래? 그렇지. 예, 말씀 안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김성태 2부를 시작해서 김성태 2부로 끝나기 때문에 김성태가 말만 번복을 하면 대부분의 죄명이 다 없어져요.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내가 지금 풀어줄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화영 10년 살래. 무지사의 제목은 김성태 회장의 입에 달린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타결해 준다는 거고, 그럼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올래? 10년 이상 있을래? 그리고 나서 검사하고 다 얘기됐어. 라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당신 해고인데? 아니요. 그냥 조영종이 말씀하셨다면 해고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모든 게 협의가 됐다라는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그 맞아요.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 퍼포먼스를 보시고 순수하게 남편을 걱정한 거이라고만 처음엔 받아들이다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검사하고 통하는 걸 본 순간 해고도 이 판단 아무나 못합니다. 박수.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만두라 그랬더니 사모님은 그만두게 할 권리가 없대요. 자기를 선임한 사람은 이화영이다. 그래서 제가 돈도 내가 냈는데 왜 못 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못 하나 두고 보세요. 그러고 바로 지검에 가서 저희가 광민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는 했나?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이 변호사를 해고하고 싶다. 네, 해고하고 싶은데 바로 법원에 달려가셔서 당신 이름으로 변호사 사임서 써서 제출해버리신 거죠. 야, 박수! 이거, 지금 사모님은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눈앞에서, 지금 10년 이상이냐, 바로 나오느냐, 검사도 오케이 했다니까, 그래, 알았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듣자마자, 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지만, 그 말까지 안심을 시켰잖아요. 마음의 부담도 덜어준 거거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너 해고.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온다라며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솔직히. 이야. 그렇잖아요. 박수!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본인도 못 견딜 것이다. 그렇죠. 또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소신껏 살아오셨던 분이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아들 장가도 못 보낸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너 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공판이 열린 거야. 근데 이하영 무지사는 아직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 법정에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법정에서. 네. 우리 부인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 뒤에서 사모님이 이하영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하영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때 서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변호사가 못 오셨어요. 제가 잘라서. 그런데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판사님한테 질문 있다고 손을 들고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오십니까? 판사님도 어리둥절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뜻은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 검사는 그때 뭐라고 몰아붙였냐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작전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변호사랑 같이 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영애 부지사가 이런 일이 있은 줄 모르고 내 의사가 아니다.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정신 차려 이화영이 이화영 정신 차려요. 이화영 정신 차려. 그래서 기사가 뭐라 났냐? 법정에서 부부싸움. 맞아요.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 그 당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때죠. 검찰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던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9개의 피신 조서를 쓰거든요. 6월 달에. 9개의 피신 조서를 점차 이렇게 진화돼 나가서 마지막 6월 30일 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법원에 들고 가서 그렇지. 이화영 피고인이 이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걸 하려던 자리였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인 거야. 결정적인 네. 순간. 자, 이제 이거 들고 왔고 그 서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이거 동의합니다라고 해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이 양반이 오전 재판 안 나와 버리니까 변호인 없이는 그 재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이 검사는 아침에 이제 법정에 오면서 오늘 끝났다. 이 9개 동의받고 이걸로 이재명 꼬린 시키면 끝났다. 그렇지. 난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는 안 나타나고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내가 분명히 해임시켰는데 오후에 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상황이 발생하게 그렇죠. 된 그러자 거예요. 이하영 부지사가 집사람이 오해했나 봐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자 백정화 사모님께서 이하영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그날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극정이 전환. 그날 검찰이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습니다. 감옥 가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저도요.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했어. 아니요. 그 뒤에 사모님이 이하영 부지사 면회 가고 그러면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이하영 부지사는 지금 완전 원기를 회복하여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박수! 너무 허술해요, 검사들이. 정말,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재명을 빨리 기소시키려고. 그런데 김성태랑 방영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수사가 된 거예요. 회유하고 세미나도 시키고 페이퍼까지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바보로 만들어서 제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진짜 큰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남편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고 이 진영 전체에도 큰일을 한 것이고 나라를 구하셨다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네. 근데 전관 변호사도 네. 등장하잖아요. 검사가 소개해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이 자기를 찾아와서 설득하였고 그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검찰도 소위 그 전관 변호사 그 주장 관련해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나온 출정 기록을 보니까 그 말을 바꾼 전날 그 전관 변호사가 접견을 왔더만요. 76분이나 있다 갔습니다. 76분이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마음을 바꿨다고 지금 핵심적이었죠. 저쪽에서는 네. 이하영 부지사가 나를 불렀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하영 부지사는 아니야 검사가 만나보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쵸? 저희 남편이 2022년 10월 12일 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알고 계셨던 정관 변호사였어요. 수원 거기에 계셔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곤란하다고 얘기했고, 처음에는. 예. 그러고 나서는 면회를 가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월하고 6월에 2번을 오셨다고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연락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인정한 건 그 11월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만남은 쌍방울 회장의 법률 자문을 법률위원. 해주는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11월에는 도움이 안 됐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말을 바꾸기 직전 그거는 안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음. 부른 적 없고 그 민감한 시기에 저희 남편은 6번 왔다고 얘기를 해요. 6번을 만났다. 네, 네. 11월 이후에 벌어진 6번은 네. 그 사모님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는 딱 한 번, 처음에 11월 달에 그때는 도움을 못 받았기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분은 도움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네. 적었는데 그 이후에 부른 이하영 적도 지사는 없고. 그 양반이 와서 나를 회유하더라 하는 그건 전혀 요청한 게 아니었고 부른 적도 없고 그 두 정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불러서 한 거야 라고 했는데 불렀을 때는 도움이 안 됐고 그 다음에 5, 6월 그때는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그때는 이하영 지사 얘기는 담당 수석검사가 그 양반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그렇고 정말 검찰 끈아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워딩들이 많이 끈아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요거 이거는 변호사님이 아실 거예요. 좀 순화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22년 11월 예. 3일인가 이때 접견을 오는데 이때 접견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본인은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는 계속 너 김성태한테 돈 받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성태는 해외에 있고 나는 돈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 김성태랑 얘기를 해봐야 되니 김성태 대리인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서 먼저 요청을 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그건 요청이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김성태가 23년 1월 20일인가 송환이 된 다음에 이화영과 이재명에 대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화영은 당연히 김성태든 해당 변호사든 소통할 일이 없어졌죠. 적대적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적대적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가 23년 5월, 6월 돼서 본격적인 회유가 발생을 하고 검찰이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어. 근데 아니면 너 10년 이상 받는다? 딜을 할 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내가 너 어떻게 믿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그러면 야 내가 변호사 한 명 보낼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나타난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 못 벗은 지 1년도 안 된 그 변호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회유했다는 게 이하영 부지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23년도 5월, 6월 달에 구치소로 2번 접견이 오고 검찰청 내에서도 4번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4번 만난 게 단순히 그냥 검찰청에서 만난 수준이 아니라 진술이 점차 이게 진화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좀 더 얘기해. 좀 더 얘기해.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확실히 지원해 줄 거야. 이 역할까지 아예 했다라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 고검장 출신 정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 말고는 이런 사람보다 센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용하려면 수억 들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는 삼성 이재용 이 정도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76분 동안 회유를 하고 돌아갔으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하다. 거의 검찰총장급의 개런티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래 내가 보고했어. 근데 그 이하영 부지사 나름대로는 머리를 짠 것이 그날은 이재명 지사를 만날 수 없는 날로 골라서 알리바이가 있는 알리바이 있는 날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을 수 없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 일정이 있는 날을 찾아서 그날 경기도에서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얘기한 진술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나를 머리로 쓰긴 쓴 네, 건데 썼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안에 있으니까 좀 생각이 좁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다 겪고 자기가 완전히 다시 재각성해가지고 지금 다시 투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예 뭐 사직생이다. 너무 억울해해요. 그게 한 번 넘어간 게 너무 억울한 거지. 네, 이제는. 맞아요. 자존 쪽팔리겠죠.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술을 먹었다, 메뉴가 뭐다 하는데도 계속 덮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없었던 일로 된다고 얘네는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우리 네티즌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대요. 이 특수부들의 관행이에요. 내 사건으로 특수부에 네. 이런 짓은 끝내버리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데다가 검찰 출신이 엄청 당선됐어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다 모여가지고 음. 뻔히 아니까 특검해야 돼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사모님이 결정력 역할을 한 거예요. 박수! 저희가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알리고 하고 싶어요. 검사가 정말 정치검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전부터 돼왔던 게 저희 남편에서 끝나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